조선 광해군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송씨 부인이라 불리는 31살의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전쟁터에서 잃은 지 6년, 그녀는 7살 난 딸과 함께 옹기를 빚어 팔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미, 오늘은 옹기를 많이 만드셨네요. 그래야 장에 내다 팔지. 우리 순이 새 옷도 사주고. 송씨 부인은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남편이 도공이었을 때 옆에서 보고 배운 덕분에 훌륭한 옹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송씨 부인은 가마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밤새 불을 떼서 옹기를 구워야 했습니다. 딸을 재우고 혼자 가마를 지키고 있는데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윽, 신음소리였습니다. 송씨 부인은 횃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숲속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송씨 부인은 망설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것으로 보아 군인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깊은 산속에 혼자 있다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당신은 혹시 탈영병입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송씨 부인은 다시 한번 망설였습니다. 탈영병을 숨겨주면 자신도 죄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남자는 죽을 것입니다. 일단 치료부터 하겠습니다. 송씨 부인은 남자를 자신의 작업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화살에 맞으셨군요. 예. 도망치다가 화살촉을 빼내야 합니다. 아플 겁니다. 송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화살촉을 빼냈습니다. 남자는 이를 악물고 신음을 참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지혈을 하고 약을 바르겠습니다. 상처를 치료하고 깨끗한 천으로 감았습니다.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단 쉬십시오. 내일 아침에 이야기를 나눕시다. 송씨 부인은 남자에게 물과 밥을 주었습니다. 남자는 굶주렸는지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자가 깨어났습니다. 송씨 부인은 가마 앞에서 옹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많이 나아졌습니다. 부인 덕분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강수라고 합니다. 이강수? 그럼 정말 탈영병이 맞습니까? 이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어째서 탈영을 하셨습니까? 이강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원래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강제로요? 예. 마을의 양반이 자기 아들 대신 저를 군대로 보냈습니다. 돈을 받고 송씨 부인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 일이 군대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장교들은 병사들을 때렸습니다. 이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 고향에 왜구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어린 동생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탈영을 하신 건가요? 예. 가족을 구하려고. 하지만 추격병들에게 쫓겼고 화살을 맞았습니다. 송씨 부인은 이강수의 눈빛에서 진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향은 어디십니까? 경상도 동네입니다. 동네라면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이네요. 예. 하지만 가야 합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송씨 부인의 딸이 작업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미 밥 먹어요. 딸이 이강수를 보고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순아, 무서워하지 마라. 이분은 다친 분이야. 군인 아저씨예요? 응, 그런 셈이지. 이강수가 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 꼬마야. 이름이 순이구나? 예. 딸은 조심스럽게 이강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많이 아파요? 응, 조금 아팠는데 내 어미가 치료해줘서 괜찮아. 다행이다. 우리 어미 손재주가 좋거든요. 이강수는 웃으며 송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말이 맞구나. 내 어미는 정말 훌륭하시단다. 그날 저녁 송씨 부인은 이강수에게 저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강수 씨,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알면 저도 위험해집니다. 이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아직 상처가 다 낫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이상 부인께 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송씨 부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흘만 더 계십시오. 상처가 어느 정도 나을 때까지. 하지만, 그리고 제가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군의 눈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이강수는 놀란 표정으로 송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왜 그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송씨 부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도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아, 남편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상관의 잘못으로 적진에 홀로 남겨졌고 그곳에서 전사했습니다. 송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남편을 도와줬다면, 남편이 살 수 있었다면, 부인, 그래서 당신만큼은 돕고 싶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가십시오. 이강수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사흘 동안 송씨 부인은 이강수를 숨겨주고 치료했습니다. 이강수의 상처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송씨 부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던데? 남자 목소리 같던데? 설마 남자를 들인 건 아니겠지?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마을 이장이 몇몇 사람들과 함께 송씨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송씨 부인, 잠깐 나와 보시오. 송씨 부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부인 집에 남자가 있다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럼 집을 확인해 봐도 되겠소? 송씨 부인은 당황했습니다. 이강수는 작업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단 말이오? 숨기는 것이 있는 것 아니오? 바로 그때 작업장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옹기가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요? 마을 사람들이 작업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송씨 부인도 급히 뒤따랐습니다. 작업장에는 이강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발밑에는 깨진 옹기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이장이 물었습니다. 이강수는 송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송씨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송씨 부인의 오라버니입니다. 오라버니? 예. 먼 곳에 살다가 누이를 보러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송씨 부인, 정말입니까? 송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오빠입니다. 그럼 진작 말하지 왜 숨겼소? 갑자기 오셔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장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오라버니가 맞소? 예.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이강수는 송씨 부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누이는 어릴 때 오른쪽 팔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흔적이 아직도 있을 것입니다.
송 씨 부인은 놀랐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그런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제게 화상 흔적이 있습니다. 이장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간 후 송 씨 부인이 이강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 화상 흔적을 아셨습니까? 며칠 전 부인께서 상처를 치료해 주실 때 봤습니다. 그래서 오빠라고 하신 거군요. 위기를 모면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송 씨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이강수가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정말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안전하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송 씨 부인은 이강수에게 음식과 옷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길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것 없습니다. 그저 무사히 가족에게 돌아가십시오. 이강수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부인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강수가 떠나기 전 송 씨 부인의 딸 순이가 작은 옹기를 건넸습니다. 아저씨, 이거 가져가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고? 정말 예쁘구나. 물을 담아 드세요. 길 가다가 목마르실 거예요. 이강수는 옹기를 소중히 받았습니다. 고마워, 순아. 아저씨가 꼭 기억할게. 이강수는 송 씨 부인과 순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언젠가 꼭 다시 뵙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이강수가 떠난 후 송 씨 부인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강수가 무사히 도착했을지 궁금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송 씨 부인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송 씨 부인 계십니까? 송 씨 부인이 밖으로 나가보니 이강수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군복이 아니라 평민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강수 씨, 무사히 돌아가셨군요. 예, 부인 덕분입니다. 가족들은 무사하셨습니까? 이강수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다행히 모두 무사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왜군은 이미 물러간 후였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조정에서 사면령이 내려졌습니다. 억울하게 끌려간 군인들을 사면해 준다고. 그럼 이제는 안전하시겠네요. 예. 그래서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이강수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쌀과 옷감, 그리고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부인께서 저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강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는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요? 이강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부인과 순이를 평생 돌보겠습니다. 송 씨 부인은 놀라 이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인을 존경합니다. 부인의 용기와 따뜻한 마음을. 송 씨 부인은 오랜 고민 끝에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송 씨 부인, 좋은 사람 만났네요. 행복하게 사십시오. 혼인 후 송 씨 부인과 이강수는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거기서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아들 둘을 더 낳았습니다. 순이도 훌륭하게 자라 좋은 사람과 혼인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늙은 송씨 부인과 이강수가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날 밤을 생각하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어떤 밤 말입니까? 제가 처음 당신을 만난 그날 밤 말입니다. 송씨 부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당신을 외면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죽었을 것이고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이강수가 송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당신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석양이 지는 가을 하늘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는 과부와 탈영병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손주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송씨 부인이 만든 옹기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고 이강수가 가꾼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산속 과부와 탈영병의 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법과 관습을 넘어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며 한 사람을 향한 선한 선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